여러분,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키면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만 되면 유독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건강해지려고 드신 제철 음식이 도리어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어버린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초 우리 병원 응급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71세 최병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다니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실려오셨습니다.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뱃속이 묵직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급체인 줄 알고 위내시경을 진행했는데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 어르신의 위장 안에 주먹만한 시커먼 돌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체 이 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범인은 바로 어르신이 겨울 내내 거실에 박스째 쌓아두고 드셨던 홍시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홍시가 겨울철 천연 영양제라는 말을 듣고 밥 대신 홍시를 3개, 4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홍시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10배나 많고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은 무려 9배나 들어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이만한 보약이 없죠. 하지만 이 달콤한 홍시 안에는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진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타닌이 우리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다른 음식물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뱃속에서 단단한 돌덩이가 되는 것이죠. 최 어르신처럼 70세가 넘어가면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홍시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홍시는 제대로만 먹으면 혈관의 기름기를 닦아내고 뇌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주치의로서 최병철 어르신이 왜 그렇게 아파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여러분은 절대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홍시를 먹는 법을 통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으라는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먹어야 혈당이 치솟지 않는지, 어떤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싹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과 곁들여야 보약 10첩보다 나은 효과를 보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은 올겨울 병원 신세 지지 않고 홍시의 좋은 영양분만 쏙쏙 골라 담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댁에 홍시 한 박스 사다 놓으셨나요? 아니면 자제분들이 보내준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돌밭이 되는 것을 막고 홍시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수칙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최병철 어르신처럼 병원 침대에 눕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의 중심 부인 하얀 심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홍시 드실 때 껍질만 쏙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속살을 통째로 다 드시죠. 특히 그 가운데 있는 하얀 줄기 부분이 쫄깃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위 속에 돌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칼로 그 부분을 아주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하얀 심 부분에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수십 배나 더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벽을 수축시키고 소화액이 나오는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우리 최어르신도 제가 여쭤보니 그 하얀 부분이 아까워서 입으로 꾹꾹 씹어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위장에서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어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오늘부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홍시의 가운데 부분은 과감하게 파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를 드신 직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다 마시는 것입니다. 홍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주변의 물기를 싹 빨아들입니다. 타닌 성분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장에서 수분을 계속 뺏어오기 때문에 변이 딱딱하게 굳고 장 운동이 멈춰버립니다. 변비가 심해지는 건 물론이고 윗속에서 음식물 덩어리가 마르면서 돌덩이로 변하는 것이죠. 최어르신께서는 홍시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서 물은커녕 차 한 잔도 안 드셨다고 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홍시 하나를 드셨다면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준다는 생각으로 물 200ml 한 잔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타닌이 부드럽게 희석되어 장을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위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를 먹기 전으로 견과류라는 든든한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견과류 울타리 섭취법입니다. 홍시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그 단맛이 우리 혈관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아주 천천히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최어르신도 평소에 혈당 수치가 조금 높으셨는데 이걸 모르고 홍시만 계속 드셨던 게 독이 된 겁니다. 홍시를 드시기 전에 아몬드 5알을 먼저 꼭꼭 씹어 드시고 홍시를 다 드신 후에 다시 호두 2알 정도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견과류로 앞뒤를 막아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최병철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병실에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는 홍시를 먹으면서 그동안 위장에 돌을 쌓고 혈당을 올리는 짓만 골라서 했네요. 하시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최어르신처럼 홍시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3가지 수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홍시의 중심을 도려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견과류로 혈당을 지키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주변에 홍시를 유독 좋아하시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건강한 비결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먹는 법을 넘어 홍시의 영양을 내 몸에 2배, 3배로 채워주는 황금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어르신도 이 대목에서 눈을 반짝이시며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궁합을 꼭 기억하셔서 홍시를 명약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술 마신 다음 날 마시는 꿀물과 홍시입니다. 어르신들 가끔 약주 한 잔씩 하시죠?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숙취의 주범입니다.
이때 홍시 하나를 드시면 그 속에 풍부한 비타민C가 이 독소를 분해하는 데 앞장섭니다. 여기에 따뜻한 꿀물을 곁들이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꿀의 과당이 간의 해독작용에 연료를 부어주기 때문에 독소 배출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최어르신도 젊을 때부터 술 드신 다음날 홍시를 찾으셨다는데 그때 꿀물 한 잔을 더했더라면 간이 훨씬 편안했을 거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장 건강을 지키는 플레인 요거트와 홍시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홍시의 비타민이 백혈구를 강하게 만든다면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의 기초를 다집니다. 특히 발효된 요거트는 홍시의 타닌 성분이 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홍시 속살을 으깨서 섞어 드셔보세요. 감기 기운이 오려다가도 도망갈 만큼 강력한 면역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침침한 눈을 밝혀주는 당근 주스와 홍시입니다. 홍시에는 시력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이 사과보다 무려 9배나 많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여기에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함께 마시면 베타카로틴 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당근 주스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리세요.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날 때 몸에 쏙쏙 흡수됩니다. 돋보기 없이 신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황금조합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등푸른 생선과 홍시입니다. 홍시의 타닌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위에서는 돌을 만들기도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합쳐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한 토막 구워 드시고 후식으로 홍시 하나를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식단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홍시를 먹을 때 절대 같이 두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조합들입니다. 먼저 고구마나 감자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홍시와 고구마를 동시에 드시는 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탄수화물 덩어리라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최어르신도 간식으로 고구마 1개에 홍시 1개를 같이 드셨다는데 그게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둘째로 선짓국이나 미역국처럼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홍시의 타닌은 철분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덩어리로 만든 뒤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애써 철분 보충하려고 먹은 음식을 홍시가 다 뺏어가는 셈이죠. 빈혈이 있거나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식사 후에 절대 홍시를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홍시를 먹기 전으로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타닌이 약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단단한 결합물을 만들어버려 약이 그냥 대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비싼 약값만 날리고 병은 안 낫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의 고단백질과 홍시의 타닌이 만나면 소화하기 매우 힘든 덩어리가 만들어져 심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게장 먹고 홍시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이 상극 음식 목록을 보시더니 자기가 그동안 약 먹고 바로 홍시 먹었던 게 후회된다며 이제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드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궁합들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매주 전해드리는 귀중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을 몸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제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 최병철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저와 손가락 걸고 약속한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위장은 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아침 8시입니다. 평소처럼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만약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식사 직후에 바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시간 간격을 벌 수 있거든요. 오전 10시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홍시 타임입니다. 약을 드신 지 2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안심하고 홍시를 꺼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알 정도 꼭꼭 씹어 드세요. 혈당이 치솟는 걸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운데 하얀 심을 깊게 도려낸 홍시를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다 드셨나요? 그럼 마무리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1컵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탄닌이 위장에서 굳을 틈이 없습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때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셔보세요. 오전 10시에 먹은 홍시의 성분이 혈관벽을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메가3가 들어가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오후 3시 출출할 때는 당근 주스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올리브유 한 방울 섞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전에 먹은 홍시의 베타카로틴과 오후에 당근이 만나 여러분의 침침한 눈을 밝히는 최고의 안경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후에는 설탕이 들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홍시 반알 정도를 섞어 드셔보세요. 만약 오전에 이미 하나를 다 드셨다면 요거트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는 하루에 딱 한 알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밤새 장 속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다음날 아침 쾌변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를 짜드리니 최병철 어르신이 아주 좋아하시면서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기셨나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제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곶감도 홍시랑 똑같이 먹으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곶감은 홍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당분이 엄청나게 응축됩니다. 칼로리가 홍시의 4배가 넘고 비타민C는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거나 숙취를 해소하려면 무조건 홍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간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유는 안 되는데 왜 요거트는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발효의 마법 때문입니다. 생우유 속의 칼슘은 홍시의 탄닌과 만나면 바로 딱딱한 결합물을 만들어 흡수를 방해하지만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단백질과 칼슘의 구조를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탄닌과 만나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조화롭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어르신이 가장 무서워하셨던 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홍시를 드신 후 며칠 동안 명치가 계속 답답하고 구토가 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실제로 콜라를 이용해서 위석을 녹이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콜라의 산성 성분이 돌을 부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콜라를 계속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콜라의 엄청난 설탕이 어르신들의 혈당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위석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이번 주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위장을 살리고 혈관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면서 우리 다 함께 건강한 겨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홍시는 하얀 심을 반드시 제거하고 견과류와 물을 곁들여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십시오. 둘째,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와는 2시간 이상 거리를 두고 당근이나 등푸른 생선 같은 황금 조합을 챙기십시오. 셋째, 고구마나 해산물 같은 상극 음식은 멀리하고 제가 짜드린 건강 시간표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위장은 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의 최병철 어르신, 최근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내원하셨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실려오셨을 때의 그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도시는 게 꼭 잘 익은 홍시 같으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이제는 등산 가방에 사과 대신 하얀 심을 쏙 뺀 홍시 한 알과 아몬드 한 움큼 그리고 미지근한 물병을 꼭 챙겨가신답니다. 뱃속의 돌덩이 걱정 없이 속이 너무 편안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의사로서 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어떤 비싼 영양제를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제대로 알고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71세 최 어르신도 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캐끔은 견과를 챙기랴 물 마시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수고가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 머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산을 누비는 그 평범한 행복은 결국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겨울 제철 맞은 홍시를 최고의 명약으로 삼아 여러분의 혈관과 눈 그리고 뇌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가장 친절하고 명쾌한 기자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홍시를 그냥 막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따뜻하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싹 긁어주는 아주 시원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홍시 드실 때는 꼭 제가 알려드린 수칙 지키세요. 감사합니다.